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탄평론의 이학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몽골 제국의 대칸, 원나라의 세조 쿠빌라이 칸이 즐겼다고 하는 음식 샤브샤브와 우리나라의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즐긴다고 하는 음식 국수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류의 그 문명에서 이 음식 문화라고 하는 것만큼 그렇게 다양한 것도 또 없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가, 이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필수적으로 먹어야 하는 게 음식이죠.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음식을 먹는 그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마다, 지역마다,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그 먹는 음식도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조리하는 방법, 요리하는 방법도 그야말로 천차만별로 각양각색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음식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의 식습관, 어떠한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선호하는 그러한 요리,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그것으로서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떠한 성격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그 사람의 기질, 이제 그러한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고 파악해 볼 수 있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흥미로운 단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그 몽골 제국의 대칸, 원나라의 세조 쿠빌라이 칸이 즐겼다고 하는 음식 샤브샤브. 이 샤브샤브라고 하는 그 음식의 어원은 어떻게 됩니까? 이 샤브샤브는 일본어에서 온 그 이제 이름이죠. 이제 고기라든지 뭐 야채라든지 버섯, 이제 그런 것을 얇게 이렇게 썰어 가지고서 와리바시로 딱 잡아 가지고서 냄비에다가 샤브샤브 이렇게 해 가지고서 양념 푹 찍고 후루룩 그냥 먹어 버리면은 되는 게 바로 이 샤브샤브라고 하는 그 음식입니다. 이제 일본어로 지어진 이름이지만은 이 샤브샤브는 원래 그 음식을 해먹는 그러한 그 유래의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런 기원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그 중국의 그 몽골 제국의 이제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 칸이 이 샤브샤브라고 하는 그 음식 먹는 이제 그 방식을 최초로 이제 개발했다. 뭐 최초라기보다는 하여간에 그러한 이제 양식을 개발했다, 발명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게 바로 이 샤브샤브죠. 이 쿠빌라이 칸이라고 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이 쿠빌라이 칸은 그 몽골 제국을 세운 칭기스칸의 손자죠. 칭기스칸의 아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넷째였던 툴루이, 막내였던 이 툴루이의 다시 넷째 아들이 바로 쿠빌라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칭기스칸이 죽고 난 뒤에 원래 이제 유목민족의 그러한 전통으로는 막내가 이제 대를 이어야 되는데, 이제 몽골 제국의 경우에는 툴루이가 실제로 힘은 있었지만은 자기의 형이었던 셋째인 오고타이한테 이제 양보를 해가지고서 오고타이가 이제 순조롭게 대칸이 되죠. 그런데 이 오고타이가 술을 너무 좋아해서 술병으로 좀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구유크가 이제 구유크 칸이 되는데, 이 구유크 칸도 몇 년 있다가 죽어버리죠. 그렇게 하면서 이 대칸 자리가 넷째였던 툴루이 집안으로 넘어가서 그 툴루이의 장남이었던 몽케가 이제 대칸이 됩니다. 이 몽케 칸이 대칸이 된 뒤에 자기의 동생들을 이제 사방팔방으로 원정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형제 중에서 넷째였던 동생 쿠빌라이한테는 남송을 치게 한 거죠. 송나라. 이 몽골 제국의 가장 큰 난적이 최고의
최대의 그 난적이 역시나 그 중원에서 이제 밀려서 남쪽으로 쫓겨난 그 송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송나라를 치는데 가장 이제 뛰어난 동생이었던 쿠빌라이를 보낸 거죠. 그래서 이 쿠빌라이가 주로 이제 남송 지역의 그 전선을 담당했는데, 이 남송이 이제 워낙에 격렬하게 저항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몽케가 안 되겠다, 넌 나와라 하고서 자기가 직접 원정을 갔다가 죽습니다. 이제 뭐 풍토병에 걸려서 병사했다고도 하는데, 유력한 그런 이야기로는 실제로 자기가 전투에 참여했다가 성에서 날라오는 그 포를 맞고서 전사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유력하죠. 그렇게 하면서 몽케 칸이 죽고 난 뒤에 그 동생들이 이제 대칸 자리를 놓고 다투다가 쿠빌라이가 승리하면서 쿠빌라이 칸이 되는 겁니다. 이 쿠빌라이 칸은 다른 그 몽골 지도자들하고는 좀 다르게 이 중원에다가 중국식 왕조인 원나라를 세웠죠. 굉장히 관대한 그런 포용력이 있었고 또 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중국식 원나라를 세워서 황제가 되고 그 중원을 통치하는 그야말로 천명을 받은 천자로서 그렇게 인정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포용력이 있었고 덕성이 있었던 그런 중원의 천자 이제 쿠빌라이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혈통으로는 그 피로는 이제 그 황금씨족이라고 하는 그 몽골족의 그 칭기스칸의 그 몽골 전사의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신속하고 화끈하고 또 상대방을 정복할 때는 그냥 말발굽으로 그냥 짓밟아버리는 이제 그러한 또 어떤 전투적인 기질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쿠빌라이였죠. 이 쿠빌라이가 주로 이제 전투에서 참여했었던 그런 전적은 주로 이제 대칸에 오르기 전에 그 남송을 원정할 때 주로 있었죠. 이제 형이었던 몽케 칸의 명을 받아서. 그러면서 이제 남송하고 전투를 벌이는데, 이 전쟁터에서는 음식을 먹는 게 시원치가 않죠. 아무래도 보급에 관련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이 어떤 전투식량 같은 몽골족의 그 냄새나는 육포라든지 찔긴 아니면은 말젓이라든지 그런 것만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요리를 해 먹어야겠다 이제 그러는데, 이 유목민족에게 최고의 요리가 무엇입니까? 수육이죠, 수육. 그 우리나라의 수육이나 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청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청나라가 만주족의 그 나라 아니겠습니까? 유목민족. 그래서 그 청나라에서 이제 그 제사상에 제수 음식으로 올리는 최고의 음식이 통 돼지고기를 그냥 삶아가지고서 수육으로 썰어서 올리는 게 최고의 그 제수 음식이었다고 하죠. 다른 유목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육은 유목민족이 가장 숭상하는 그런 요리 방식이죠. 이 몽골족도 이제 양고기 같은 거를, 양을 그냥 이따시만한 큰 솥에다가 그냥 팔팔 이렇게 고아가지고서 먹는 게 최고의 그 요리였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요리사를 시켜가지고서 이제 양고기 요리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요리사가 이런 큰 솥에다가 이제 걸어가지고서 밑에 불 피우고 물 부어서 이제 막 물 끓여서 양을 고우려고 하는데, 그게 단시간에 되는 요리가 아니죠. 그야말로 몇 시간은 그냥 팍팍 고아야지 이제 겨우 좀 뜯어 먹을 수가 있고, 제대로 먹으려면 진짜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그거를 푹 고아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 요리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그냥 인제서 솥에다가 이제 물 담아서 걸어놓고서 불 피우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적진에서 막 꽹가리 불고 나발 불면서 그 송나라 군대가 이제 막 쳐들어 오려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쿠빌라이가 이제 이거 전투가 곧 시작되면은 내가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전투도 지휘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양고기 요리를 먹을 생각에 입에서는 막 군침이 돌고 그 파블로프의 개처럼 이 뱃속에선 벌써 위산이 그냥 막 분비되면서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뱃속이.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전투에 집중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는가, 이거는 해도 너무한다 싶어가지고서 무조건 이거는 먹고 나가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요리사한테 당장
그 요리를 해가지고서 와라 하면서 막 윽박을 지르는 거죠. 이 요리사가 이거 못하면 자기 모가지가 달아나게 생겼으니까는 막 그 머리를 쥐어 짜가지고서 아이디어를 낸 게 바로 샤브샤브가 되는 겁니다. 이 고기를 통으로 이렇게 삶아서 구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는 칼로 얇게 이렇게 썰어가지고서 샤브샤브 이렇게 해가지고서 데쳐서 건진 다음에 양념장에 푹 찍어가지고서 먹을 수 있게끔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쿠빌라이한테 잡수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딱 대령을 하니까 쿠빌라이가 고기를 그냥 샤브샤브 해가지고서 푹 찍어서 후루룩 먹어버리니까는 야, 기가 막힌 거죠. 고기도 빨리 익을 뿐더러 얇으니까는 양념도 더 잘 배고, 그 다음에 그 질긴 고기를 오래 씹을 필요도 없이 그냥 후루룩 넘어가니까는 얼마나 이게 편하고 또 빨리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든든하겠습니까. 그렇게 아주 흡족하게 먹고서 바로 이제 전투를 치르고 와가지고서 아주 대만족을 하면서 이제 그 요리법을 가지고서 더 보완해서 이제 꾸준하게 그 이후에도 즐겼다고 하는 음식이 바로 이 샤브샤브가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이 샤브샤브는 전투민족인 그 몽골족이 그야말로 고기를 빨리 그리고 또 푸짐하게 후딱 그냥 먹어치우기 위해서 개발한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에 우리가 즐기는 그 샤브샤브 요리는 또 다른 방식으로 즐기고 있지만은 그 유래, 그 기원은 이제 그러한 어떤 몽골족의 그러한 전투 민족의 그 정신, 이제 그런 것이 깃든 게 바로 이 샤브샤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즐긴다고 하는 음식 국수. 그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국수를 꼽으셨죠. 이제 뭐 잔치국수라든지 이제 뭐 그런 국수. 이 국수라고 하는 요리는 무엇입니까? 이제 한자로 쓰면은 면입니다. 면. 누들. 이 면이라고 하는 요리는 그야말로 인류의 문명에서 가장 대표적인 최강의 패스트푸드 중에 하나죠.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 그 다음에 보관도 용이한 음식. 일단은 그 밀가루를 뭐 밀가루든지 뭐든지 실처럼 이렇게 얇게 뽑아내니까는 그냥 물에다 놓든지 삶으면은 금방 익어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덩어리째 넣어가지고서 삶거나 굽는 것보다 실처럼 이렇게 뽑으니까 면적이 넓으니까 금방 익겠죠. 샤브샤브랑 똑같은 원리죠. 그리고 양념도 더 많이 묻힐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찝어 먹으면은 고명하고 또 그 육수하고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한 그릇에 담아서 먹을 수가 있고, 보존이나 보관도 그걸 생면으로 이제 먹을 수도 있지만은 건면이라든지 특히 탕면으로 만들면은 훨씬 더 보존 기간이 길죠. 그래서 그 탕면의 이제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간편식, 비상식량의 대명사 라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야말로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패스트푸드가 바로 이 국수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빨리 먹냐면은 이 국수라고 하는 음식은 오래 먹을 수도 없죠. 일단은 요리를 해놓으면은 퍼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렇게 여유를 부리면서 먹을 수도 없고, 퍼지기 전에 그냥 먹어야 되는 게 바로 이 국수죠. 그 우리나라의 그 전설적인 음식 중에 하나가 현대사에 그 대전역 가케우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전역의 기차역에 기차가 잠깐 그 환승하는 그 정차하는 타이밍에 그 사이에 그냥 그 플랫폼에 내려가지고서 가케우동 한 그릇 시켜가지고서 그냥 후루룩 그냥 후딱 먹어버린 다음에 도로 이제 열차를 타는 그 유명한 대전역 가케우동. 그렇게 빠르게 또 아주 값싸게 저렴하게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국수 요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국수 요리를 즐긴다고 하는, 좋아한다고 하는 그 윤석열 대통령. 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분입니까? 이분의 출신이 무엇이죠? 검사 출신이죠. 그 검사 중에서도 특수부 검사 출신이죠. 이 특수부 검사는 주로 이제 그 권력형 비리, 권력형 범죄, 반부패, 이제 그런 수사를 하는 그런 이제 검사인데, 그 수사 방식이 현역에 있을 때 그야말로 몽골 기병처럼
몽골 기병처럼 그냥 아주 신속하게 빠르게 그냥 파고들면서 그 주변을 초토화시키는 그러한 수사 방식으로 아주 명성이 자자한 분이 바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검사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몽골 기병이 진격하듯이 그러한 빠르고 신속하고 또 이 어떤 기동성, 간편함, 이제 그러한 것을 대표하는 그 몽골족의 그 먹었던 음식이 이제 샤브샤브라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검사 시절에 국수라고 하는 것은 수사할 때 뭐 번잡하게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짜장면 같은 거 한 그릇 시켜가지고서 그냥 후루룩 그냥 뭐 후딱 먹어버리면은 이 짜장면이라고 하는 음식이 얼마나 든든하고 고칼로리고 또 기름지고 고기도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한 음식입니까? 빨리 먹을 수 있고 그냥 그릇 들고서 그냥 후루룩. 그래서 이 국수와 샤브샤브 그야말로 몽골 기병의 그 전광석화 같은 전격전 같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야말로 신속하게 그렇게 진격하는 그러한 기질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음식으로서 이제 쿠빌라이 칸의 샤브샤브와 윤석열 대통령의 국수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그 몽골 제국의 대칸 원나라의 세조 쿠빌라이 칸이 이 몽골족 유목민족에서 정복해 내려와서 그야말로 중원에다가 중국식 왕조인 원나라를 세우고 그 관대한 포용력으로 덕을 발휘해서 이 중원을 통치하는 천명을 받던 천자로서 그 정통성을 인정받고서 이제 그 통치력을 발휘하는 그 공간이 어디였느냐, 그 집무실의 공간이 어디였느냐. 몽골족의 전통 그 천막인 게르가 아니라 중국식의 왕조를 새로 세웠죠. 중국식의 궁성을 새로 세웠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날의 북경이 되는 대도라고 하는 그 도시를 설계한 게 바로 이 쿠빌라이 칸 때입니다. 쿠빌라이 칸이 그 한족 출신의 참모였던 유병충하고 그 유병충의 제자였던 그 천문학자, 공학자, 과학자로 이름을 떨쳤던 곽수경.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천문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을 다 분석해가지고서 완벽한 그 도시 계획으로 설계를 한 게 바로 그 대도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대도성 안에 이제 쿠빌라이 칸의 궁성도 지었는데 그 도시 계획이 700년, 800년을 지나서 지금의 중국의 그 수도인 북경하고 정확하게 그 도시 계획이 일치하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1000년을 가겠죠. 그러니까는 이 지금의 자금성 위치에서 그 자금성하고 그 궁성이 거의 일치하는데 그 쿠빌라이 칸의 궁성은 살짝 위에 있습니다. 대도의 그 궁성은 지금의 자금성보다 살짝 위에. 지금의 자금성의 살짝 위에하고 그 서쪽에 북해공원이 이렇게 있죠. 그 북해공원의 가운데에 있는 경화도, 그 경화도에 있었던 광한전, 이게 바로 쿠빌라이 칸의 주로 그 통치력이 발휘되던 집무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원나라가 망하고 나서 명나라가 원래 처음엔 남경의 수도였다가 영락제 때 북경으로 수도를 옮기죠. 그러면서 이제 영락제가 자금성을 짓는데 이 대도의 그 궁성보다 살짝 아래에다가 이제 자금성을 짓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명나라 망하고 나서 청나라가 그대로 그 자금성을 쓰고 그 자금성이 중화인민공화국 때 모유택동이 없애버리려다가 광만략 선생이 뜯어 말리면서 이제 지금 남아있고 이제 중국 공산당은 그 옆에 있는 중남해에 입주를 해서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쿠빌라이 칸의 대도인 그 자금성보다 살짝 위에 있고 그 옆에 있는 북해공원, 그 경화도까지는 이제 지금도 관광지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 쿠빌라이 칸은 대도라고 하는 그 도시를 건설하면서
그야말로 아주 제대로 그 유병충하고 곽수경이 그 도시계획을 설계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700년, 800년 그리고 앞으로 1000년 가까이 이 중국의 그야말로 정통성을 상징하는 역사가 증명하는 그야말로 천명을 받던 그 천자가 중원을 통치하는 그 중심으로서 지금까지 그 정통성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참 흥미롭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기탄 평론의 이학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